안녕하세요. 레차트 감자쌤입니다. 대원쌤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베르나르 뷔페전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20세기) 마지막 구상화가, 피카소의 유일한 대항마, 프랑스 최고의 재능, 광대가 된 천재. 만 19세의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한 베르나르 뷔페를 일컫는 수식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프랑스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였고 프랑스 예술계 최고의 명예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2번이나 수여받았죠.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술계 전체가 추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때였습니다. 피카소, 몬드리안, 칸딘스키 등 최고의 화가들이 예술의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베르나르 뷔페는 오로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죠. 나는 영감을 믿지 않는다. 다만 그릴 뿐이다. 베르나르 뷔페. 그는 19세에 데뷔한 후 50년 동안 무려 8,0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고 파킨슨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 감자쌤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마지막 구상화가 베르나르 뷔페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나르 뷔페는 192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고 어머니 홀로 베르나르를 키웠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주말이면 언제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루브르를 찾았습니다. 학교의 자연과학 교사가 그의 미술적 재능을 알아봐 주었고 이를 계기로 미술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러나 그가 17세가 되던 해 유일한 가족이자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베르나르는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작업실에 틀어박히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해 인류 최악의 비극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많은 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아주 적은 양의 물감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 직후엔 물감은커녕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는 겨우 물감을 구해 조금씩 아껴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캔버스의 면이 드러날 정도로 옅은 물감을 거칠게 표현했고 위태로울 정도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이는 전후 황폐해진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죠. 전쟁을 통해 느낀 인간 실존의 문제, 불안감, 허무 등은 그가 19세에 그린 이젤과 자화상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림 전체를 아우르는 회색은 그가 느낀 불안감과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부러질 것처럼 앙상한 팔다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남자의 바지와 이젤만은 짙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래도 인간은 살아있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해 베르나르는 파리 최고의 비평가들로부터 크리티크상을 받았죠. 그와 동시에 스타 작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잘생긴 젊은 화가에게 열광했고 그의 유명세는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그림은 처음 그의 재능을 확신했었던 미술상 모리스 가르니에가 운영하던 갤러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던 이 비스콘티 갤러리에 1950년 어느 날 피카소가 방문했죠. 당대, 아니 인류 미술사에서 최고의 거장인 피카소도 이 젊은 화가가 궁금했었나 봅니다. 피카소는 갤러리를 조용히 방문해 뷔페에 닭을 든 여인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번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프랑스 대중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뷔페는 프랑스 최고의 비평가상인 크리티크상을 수상하며 화단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평생을 프랑스 비평가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죠. 그리고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이름을 딴 파리의 국립미술관 퐁피두 센터는 단 한 번도 뷔페의 작품을 사들인 적도 전시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와 불안감, 고뇌가 사라진 중기 작품들 때문이었죠. 비평가들은 뷔페가 유명해진 후 상업성에만 몰두해 그림을 찍어내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실제로 중기 작품들 중에는 미리 주문 제작을 받아 판매한 작품도 상당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카소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티스는 그저 장식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이러한 점들이 그가 비평가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계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인간 실존과 죽음에 대한 탐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평생 동안 그렸던 주제인 광대는 베르나르 뷔페 작품 세계의 핵심입니다. 무대에서 관객들을 웃게 하는 광대들은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지만 아무도 광대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없죠. 이를 통해 뷔페는 인간과 문명의 이중성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초기의 광대와 달리 그가 말년에 그린 광대들은 더 색이 밝아지고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광대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지만 그들이 슬픈지 기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보는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죠. 그가 표현하려 했던 이중성은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말년의 뷔페는 파킨슨병을 앓게 되었고 점점 붓을 움직이는 것도 힘겨워지게 되었죠.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나는 화가다. 베르나르 뷔페. 오로지 그리는 행위만이 화가로서의 자아를 완성한다고 믿었던 그에게 붓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뷔페는 자신의 죽음을 마주보게 되었고 이마저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해골의 강렬한 형태와 거친 질감은 그가 생각한 죽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붉은 심장과 화려한 옷까지는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이중성이 마침내 이 그림에서 완성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 작품을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완전히 붓을 들 수 없게 되었고 삶에 지쳤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국내 최초로 베르나르 뷔페의 대규모 해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르나르 뷔페의 부인 아나벨 뷔페입니다. 그녀는 베르나르의 영원한 뮤즈였고 작가였으며 후원자였죠. 이번 전시에서는 아나벨 뷔페의 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오디오 가이드도 베르나르의 작품을 바라보는 아나벨의 시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신선했고 또 베르나르 뷔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대규모 회고전이니만큼 그의 일생 전체를 아우르는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전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전시는 모든 작품이 오리지널 원화입니다. 최근 본 전시들 중에서 손꼽히게 좋은 전시였어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베르나르 뷔페전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작가와 전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차트의 감자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